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2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겠는데,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됩니다. 자, 이를 다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은 양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한 것 또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은 양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걸로,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철금, 완자라고 하는 것, 완악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강하고 날카로운 그런 쇠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철이라든가 무쇠가 말끔하게 단련을 마친 금이 아니라 땅에서 금방 걔는 원철과 같은 개념으로서 그야말로 자연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연산이라고 하죠.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아직 단련을 받지 않은, 조련을 받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경금이다라고 보면, 신금은 강철이라든가 이런 금괴 같은 거를 화로서 단련을 해서 일단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 같은 것, 아니면 금방 말했던 보석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금으로서 만들 수 있는 보석 같은 류를 모두 만들 수 있죠. 주얼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뭐 도자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경테, 뭐 전부 신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하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서 원철이고요. 신금은 원철이 아니라 그거를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화로서 하는데, 그 화는 어떤 화다?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정화는 간목으로서 생주를 해줘야지 정화가 뜨거운 열기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강철과 같아서 그 강철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쓰임이 있는데, 그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금은 재성인 간목과 정관인 정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 특히나 정화를 보는 것은 썩 달갑지 않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해자 축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춥기 때문에 금도 얼고 금도 얼고 물도 얼죠. 이때는 병화로서 조후의 용도로 화를 쓰지만은 신금을 뭘 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단련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용도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맑고 깨끗한 광채가 나야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죠.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그래서 신금은 좋아한다.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일간이냐 아니면 신금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과 신금 같은 금이지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묘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봄 중에서도 중춘이 됩니다. 봄은 인묘, 진월이 모두 봄이 되는데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 해서 늦봄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죠. 그래서 인묘진월이 목이 왕한데 특히 목이 왕한 것은 인묘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목은 왕하지만 일간인 금은 어떨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은 인월에 뭐가 된다? 인월에 절지가 되죠. 절지. 그 다음에 금은 묘월에는 얘가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은 인묘월의 인간지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태지에 태어난 것이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왕합니다. 원래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보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해서 금이 목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금극목. 하지만 금극목해서 무조건 금이 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금이 강했을 때 목을 이기는 것이고요. 오히려 목이 더 왕해지게 되면 목왕금결이라고 해서 이 단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이기지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망가지게 된다. 고양이와 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죠. 고양이가 금이라고 하면 쥐는 목이 되는데 고양이 한 마리에 쥐 100마리, 쥐 200마리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극하게 되겠죠. 반극이라고 하죠. 오히려 반대로 극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반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지만 목이 많으면 오히려 목왕금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금이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인묘월에 금이 태어나게 되면 목왕금결할 수 있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목이 왕하다라고 해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경금신금을 설명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은 다른 오행은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으로 생주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지만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의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견급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왜냐? 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데 토생금해서 일간을 생주해 주게 되면 물론 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금이 탁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오금이 된다,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경금이든 신금이든 인성보다는 비견급제가 좋다. 또 이런 경우죠.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이 약했을 때 금을 생해 주는 것은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불능하고요. 기토는 불능이죠. 생금, 불능, 건토, 생금, 불능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건토는 다른 말로 조토라고 다 말을 조자 어감이 좀 좋진 않지만 그래서 생금, 불능, 건토나 마른 땅은 생금, 불랑, 기토는 얘는 뭐다?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얘는 생금이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부득이 비견겁제가 없어서 인성으로 쓸 때는 반드시 뭘로 생존한다? 습토로서 생조해 주어야지만 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습토는 정이 있는 그런 생이 된다라고 하면 건토는 무정한 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정이 있으면은 진짜 그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 굉장히 무정하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무정하고 유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해서 묘월의 경금은 약해서 인성으로 생주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은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어서 돕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천간으로 경신금 있는 것은 지지로 반드시 같은 금이라든가 토의 뿌리를 즉 통근해야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니 사장종과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이
뭐 비견 겁재든 인성에 의해서 조력을 받아 힘이 생기려면 다음으로 경금이 용도가 있어야 되죠. 그때는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묘월의 경금이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먼저 쓰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애가 약해. 애가 약한데 이 약한 애를 갖다가 뭐 대통령 시키겠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뭐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공부도 많이 시키는데 애가 약해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면 애가 약하면 뭐 운동도 막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뭘 해줘야 된다? 먹을 걸 잘해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약한 마음을 강하게 다스려줘서 일간 자체가 튼튼해진 전후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 단련해야지 그 정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정화 갖다 들이대면 경금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했을 때는 약한 일간을 먼저 돕고 난 연후에 단련을 해서 경금을 기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인성이든 비견이든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비견겁재인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경금이 생황해지게 되면 정화로서 단련한다. 이런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경금이 되겠고요. 묘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금 묘월생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목, 지지로 인목이 양목인 것이고요. 지지로 묘목은 음목이 되겠고, 천간으로 간목은 양목이요, 천간으로 을목은 묘목인데, 일단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이 글자 양금이 되고요. 이 글자는 음목이 됩니다.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목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아자가 아니라 아극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극한다. 아극자 이렇게 보시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정제, 그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됐을 때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됐을 때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금이 음목을 받기 때문에 양대음의 관계가 되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건 정제라고 하고, 오늘은 경금 묘월생이면 정제격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 묘월은 목은 제왕질에서 왕하지만 일간 경금은 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약하죠.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그리고 제다신하고 신약 제왕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성이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로서 돕는 것이 필요한데, 금 입장에서는 인성토보다는 비견겁재인 금을 더 좋아하고, 일간이 생황해지면 화를 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자, 묘월에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재성은 더 왕해진다. 단 한 가지 인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승목인 것이고요. 얘는 어떤 목, 마른 나무라든가 장작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이 을목을 보면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 좋지 못하죠. 그리고 정화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인목이라야지만 정화를 생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목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얻지 못하면 제다신약이 되는 거니까 원래 좋지 못한 것이고요. 뿌리를 얻으면 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묘월에 목이 가장 왕한 묘월의 인묘진 방합을 완전하게 구전했다라고 표현하죠.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묘진을 모두 갖추었다. 그래서 완벽한 삼합을 이루죠. 원래 준방합이죠. 방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준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걸 말해요. 뭐 인묘만 있거나 아니면 묘진만 있거나
진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한 글자가 빠졌지만은 준방합이라고 해서 합력을 인정해 주는 걸로 보는데, 완전히 갖췄을 때가 합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재성이 너무너무 왕한 상태, 단 일지 밑에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진토가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간이을 생조 못합니까? 아니죠. 방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진토가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로 8, 90% 경금을 생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방합이 형성되면 목의 기운으로 많이 화하기 때문에 진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면 8, 90%에서 20%에서 30%로 뚝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진토가 완전히 목이 돼서 다 재성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금이 진에 통근은 아니지만 스토인 저 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술토가 아닌 것이 또 괜찮죠.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통근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생을 받을 수는 생을 받기는 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른 땅은 금을 생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의 생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매우 약한 것이 흠이고요. 개수가 있고요.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임수, 개수, 경금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 식상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상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 식상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 설기하게 되고 설기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고, 저 식상은 다시 생목, 수생목해서 생목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재다시 약함이 더욱 곤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예를 들어서 정화를 봤을 때 저 임계수 식상은 정화를 갖다가 수극화해버리는 그러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월의 경금이 임묘진 방합이 형성된 것도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안 좋지만, 임계수가 정관에 있는 것 자체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 진토를 봤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것이 매우 큰 단점이기 때문에, 일단 화를 보는 것도 보는 거죠. 일간 자체가 기력을 회복해야지 화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경금이 자시가 되면 무조건 병자시가 됩니다. 다른 뭐 야자시라든가 조자시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 없겠고요. 임묘진 방합에 뭐 자수까지 있으니까 임계수가 더 왕해지겠죠. 수는 다시 목을 생할 뿐이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임계수가 또 화를 극하려고 하죠.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경금은 병화를 보면 칠살이기 때문에 조후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칠살을 제하는 것은 약한 경금 입장에서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주국세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왕한 식상도 감당할 수 없고요, 많은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또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낙동강오리알 내지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고립무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원조도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는데 돌격대가 적진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데 적군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고립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의지할 때라고 진토밖에 없는데, 이건 뭐 목으로 할 수도 있고 자신 합수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해수는 정화를 얻었지만 역시나 이거는 정관이고 요건 상관이죠. 상관이 경관도 하게 되겠고, 상관 경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이렇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는 뭐 세계가 전쟁이 나든 세계가 잘 돌아가든 그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 뭐 세상이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지구를 떠나 달나라를 가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진토도 습토고 춥토도 습토지만, 차이점은 진토는 일간 경금을 생을 하지만 경금이
진에 통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금은 진에 여기 축에는 통근 가능하죠. 그렇다고 겁나게 뭐 경금이 왕해졌다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세력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경금으로서 단련해야지 작은 뭐 물건이라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정해시보다는 정축시는 그래도 정화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다? 역시나 임계수, 특히나 계수는 이 정화를 보게 되면 바로 경금 단련하려고 불편했는데 비 내려서 정화 꺼뜨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좋지 못한 국사. 무인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에 뿌리를 뒀는데 이 무토는 진토하고는 다르죠. 이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작은 경금을 매금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에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했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건 뭐냐면 경금이 간신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정도, 이 정도고, 저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쓰임인데 단련을 못해서 그냥 조금 약한데 부모님 덕에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신사시가 이렇게 좀 나쁠 것 같지만,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사는 금의 장생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진에는 통근 못하지만 사인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좀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는데 경금의 쓰임은 없는 그런 국세. 이못이 별로고요. 갑신시 정도 돼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의 경금이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을 가지고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신시가 경금이 굉장히 왕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경금이 일단은 존립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만, 역시나 경금은 존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있으면 단련해야 용도가 있는 것인데, 그냥 경금이 뿌리를 돋고 재성이 너무 많은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그냥 상관생재, 식신생재로서 어떤 부는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되면. 하지만 특히 정화를 얻어서 단련해야지만 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뭐 정묘시 이런 데오는 정화가 투출돼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 임수가 요거는 괜찮을 거예요. 간목이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사주 원국 자체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국세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을유시 같은 것, 이것도 뭐 유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근데 간목이 아니라 승목인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자꾸 경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묘에 있는 을목하고도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은 을하고 자꾸 을경합해서 암합하려고 하는, 합해서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딴 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주가 좀 혼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너무 목이 왕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고한 그런 국세가 되는 상태에서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생시는 없습니다. 간신히 하나 정도, 그냥 일간 경금이 존립하는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생시가 바로 갑신시 정도고요. 을유시는 을목 투출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몹시나 좀 안타까운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임계수가 천간에 있는 것 또한, 경금은 화를 위주로 쓰는 상태에서 임계수가 투출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